안녕하십니까. 사주 해커스의 정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사주의 구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사주의 구성이란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저번 시간까지 지금 만세력 보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만세력 보는 것까지. 자, 그런데 이 만세력을 보면서 이 사주를 뽑았을 때 이제 이 뽑은 사주를 가지고 이제 통변 아니면 이제 사주의 이제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 알아야지만 사주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예제로 2020년 1월 1일 자시생을 그 예제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 경자년이니까 1월 1일 날 그 새벽, 그러니까 밤 12시 정확하게 지나서 태어난 그 아기는 사주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뭐 예제로 풀어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사주를 풀이하시는 그 선생님들마다 풀이 방법이 다 다르세요. 풀어내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물론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배워왔고 이런 식으로 사주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굉장히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자, 2020년 1월 1일 자시생 양력입니다. 자, 이 만세력을 펼쳐서 보니까 2020년 1월 1일생 같은 경우는 일진으로 따지면 계묘일에 태어난 그 아이예요. 계묘일. 그런데 1월 1일 같은 경우는 절기상으로 소한절 전입니다. 소한절 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주에서는 입춘이 지나고서야 새해가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경우 같은 경우는 1월 1일이니까 소환절, 특히 입춘 훨씬 전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경자년 1월 1일 바뀔 때 태어났지만은 사주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경자년 쥐띠생이 아닌 기해년 돼지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으로 따진다 그러면 기해년이 되는 거고요. 자, 기해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소환절, 절기상으로 소환이 지나야지만이 이제 1월달이 되는 건데, 1월 전, 소환 전에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달력으로 본다 그러면 정축월, 그러니까 그 1월달이 정축월이 아닌 그 전달, 12월달 병자월에 태어난 아이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지는 그대로 사용한다 그랬기 때문에 계묘일에 태어난 친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보면, 자, 시간은 개에서 자시를 벌어보면 임자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구성 요소, 이 원국으로 본다 그러면 기해년에 태어났고 병자월, 그 다음에 계묘일에, 그 다음에 임자시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사주 원국을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주의 오행이 중요하겠죠. 음양 오행.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오행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행을 본다 그러면, 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천간 10가지도 목화토금수의 오행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 12지지도 음양 오행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기란 글자가 있고요. 해가 있습니다. 자, 이 기란 글자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란 글자는 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기토 흙을 적어줬고요. 해라는 거는 물입니다. 오행으로 따지면 물이니까, 자, 수를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병이란 글자는 화, 불입니다. 그래서 불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자는 물이고요. 개는 개수, 이슬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슬비, 물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묘는 나무, 그 다음에 임이란 거는 임수, 물이고요. 자도 마찬가지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구성으로 본다 그러면 이분의 오행은 토, 수, 화, 수, 그 다음에 수, 목, 수 이렇게 오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주 이 구성에서 내가 태어난 날, 며칠 날 태어난 날, 그 천간, 여기 보시면 이 계란 글자가 있죠. 이 천간, 이 계란 글자가 내 몸주라고 이야기하는, 몸주, 일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몸주라고 얘기하는, 몸주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 자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 자시생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개수라는 물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겠죠.
그래서 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특히 이슬비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십신이라고 적어놨는데 아직 강의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 구성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십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1에 내가 계묘 1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계란 글자가 내 자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란 글자는 수의 오행을 바라보면 수가 되는 거고요. 이 계란 글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몸주 내 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몸신자로 써서 신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사주를 볼 때는 이 사주는 내가 며칠 날 태어났냐 그 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 한 명, 내가 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팔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팔자 중에 한 글자가 빠지니까 7글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왕을 둘러싸고 있는 이 7신하들을 둘러보는 게 사주입니다. 이 신하들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는 신하인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신하인지 아니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건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 신하인지 이 신하들에 의해서 사주 구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뽑으셔야 할 게 뭐냐면 여기 십신, 육친 관계라 하는데 이거를 뽑아서 이 전체를 두고 보는 게 사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오죠. 이 사주의 사주의 구성 요소, 특히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음양 오행이 들어있으니까 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길흉 화복이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어떻게 이제 볼 거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진행할 게 뭐냐면 10년 대운, 그 다음에 십신, 육친 관계, 그 다음에 신살, 그 다음에 12포태운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십신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화토금수 이 5가지의 상생상극을 내가 자유자재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는 요 십신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야가 그 12신살, 예를 들어서 역마살이라든지 연살, 제살, 무슨 형살 이런 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입니다.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이거를 내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지만이 사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십신 육친관계를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내가 이 목화토금수의 관계를 다 알고 있는 건지, 그 안에서도 상생상극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수업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